아침 대바람부터 구글이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공영방송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가 텔레비평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KBS가 왜 결혼정보업체 홍보에 앞장서느냐, 그런 내용의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걸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한 거예요. 지난번 걸어서 환장 속으로에 이어서 KBS의 그 저작권 침해 신고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미 송출된 방송 화면을 캡처하는, 저는 주로 TV 화면을 찍어요. 그걸 영상 편집에 사용하면 그게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KBS 측에서 홍보 메일이 오면 거기에 첨부 파일로 캡처 사진들이 뭐 10장, 12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 그 또한 저작권 침해라고 하겠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유감인데요. 그러니까 홍보나 칭찬을 위해서는 그런 캡처 사진을 써도 되고, 이 지적을 위한 영상이나 글에는 쓰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감탄고토잖아요. 뭐 규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따라야죠. 그래서 그 사진은 싹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격가지에 해당되는 얘기도 많았는데 그걸 또 다 빼고 그 결혼정보업체 등장 그 부분만 집중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말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영상을 보시고 공감을 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새로운 보스로 등장했습니다. 2일, 9일 2회에 걸쳐서 출연을 했는데요. 예고를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모양이에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이거 개인업체 홍보해 주자는 거야 싶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정보업체 대표의 경우 이게 지금 시국에 맞는 섭외인가 좀 아연합니다. 지난 202화에 이벤트 업체 대표가 나와서 꽃값만 1억 원짜리 결혼식을 소개할 때도 도대체 이게 뭐람 했는데 불과 석 달이 지났는데 또 이래요. 결혼 장려를 위해서라고요? 글쎄요. 방송에 이 업체의 가입 조건이 나왔는데요. 남자의 경우 고졸 미만, 키 167cm 이하, 연봉 4천만 원 이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그런 사람은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탈모가 심한 경우에도 가입이 어렵다고 해요. 아니 그래도 KBS가 명색이 공영방송 이거는 어떻게 주말 예능에서 저런 장면을 버젓이 내보낼까요? 가입비는 조건에 따라 달라서 최저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래요. 그런데 방송에서 26살짜리 여성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26살이 300만 원을 내고 6번 소개를 받는 거예요. 아니 26이 왜 중매업체를 찾아가죠? 이 여성이 키 크고 얼굴 하얗고 무쌍인 남성을 원했는데요. 소개 자리에 나온 남성은 29세였어요. 29살짜리가 가입비를 내고 선을 보나요? 요즘 세상에? 짐작컨대 이거 다 한편의 쇼 아니겠어요? 9일 방송에서 해당 업체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첫 선을 볼 장소를 커플 매니저가 물색을 해주나 봅니다. 그런데 직원이 고른 장소가 어이없더라고요. 주차가 안 되는 곳, 줄 서는 빵집, 테이블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카페, 이런 곳들을 골라왔어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도 굳이 선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난다? 그럼 이런 장소는 피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역시 이 또한 설정이겠죠. 직원을 무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에 대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설정. 이 와중에 그 회사 직원 먹방을 끼워 넣은 것도 기가 막힙니다. 회전초밥집에서 혼자 무려 63접시를 먹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결혼 장려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애교에 불과했어요. KBS 조이 중매술사는 아예 업체 홍보에 발벗고 나섰더라고요. KBS 조이도 KBS 소속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어보살이 방송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IPTV 다시 보기에서 찾아보면 이 중매술사가 KBS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매술사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결혼은 애국이다예요.
아니,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지 왜 애국이에요? 중매술사는 결혼할 생각은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서 중매인들이 조건에 맞는 상대를 찾아주는 기획입니다. 의뢰인이 등장하고 4명의 중매인이 각기 한 사람씩의 후보자를 데려와서 얘기를 나눠본 후 의뢰인이 선택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뢰인들이 내건 조건입니다. 현재 2화까지 방송이 됐는데요. 첫 화의 여성 의뢰인이 32세 가정의학과 전공이었어요. 그가 내건 조건이 연봉 1억 원입니다. 자신이 곧 전문의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연봉이 1억 이상은 될 테니까 본인보다는 상대방이 많이 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중매인이 말하기를 만약에 의뢰인이 나이가 어렸다면 20대였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상대를 데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결심을 하지 그랬니? 그런 의미죠. 2화에는 학원 강사가 출연했어요. 이 남성은 연봉 8천만 원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이 정도는 버는지라 일반적인 금액이라고 판단을 했대요. 이 남성의 마음에 들고자 여성들이 개인기를 펼쳤습니다. 걸그룹 댄스를 하고 한국무용을 한 자락 선보이고, 물론 결혼이 출연 목적의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인지도가 필요한 출연자도 있겠죠. 하지만 보는 저는 안쓰러웠어요. 애들 쓴다 하는 마음 뭔지 아시겠죠? 연봉 1억, 또 8천, 이게 결혼 조건이래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결혼이 애국이라면서요. 그런데 저 정도 연봉 못 받으면 애국도 못하네요. 커플 매니저라는 신조어가 나왔지만 통칭 중매쟁이죠. 과거에는 매파였습니다. 주로 중매로 결혼을 하던 시절에는 매파가 동네마다 한두 사람씩 꼭 있었다고 해요. 소개를 해주고 소개비를 받고, 그리고 성혼이 되면 성혼 사례비를 받는 사람. 80년대부터 90년대 그쯤에는 마담뚜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마담뚜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혼 시장을 교란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분란의 시작이 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왔지 싶어요. 뭐 폐물을 몇 세트 해줘야 한다. 뭐 시어머니 이렇게 해줘야 한다. 혼수. 뭐 비치 반지, 뭐 밍크, 뭐 보료, 실크 이불, 이런 얘기가 아마 이 사람들에게서 나왔지 싶어요. 그런 업체들을 소개해주는 역할도 했거든요. 뭔가 그 수수료를 챙겼겠죠. 당시에는 마담뚜들이 직접 신랑감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전문직 신랑감들, 또 대기업 다니는 신랑감들을 찾아서 법원이 있는 서초동으로, 또 대학병원, 뭐 커피숍 로비에서, 또 심지어 의대, 뭐 법대 앞에 죽치고 있다가 그 학생들을 만나서 열쇠 준비된 신부감이 있다면서 명함을 건네고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전문직 남성들은 소개비를 안 냈어요. 소개비는 소개받는 여성만 냈습니다. 건당 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말이면 몇 건씩 소개를 했을 테니까 마담도 수입이 쏠쏠했겠죠. 2주에 걸쳐서 중매술사에 6명의 중매인이 나왔고, 그리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업체 대표가 나왔으니까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7명의 중매인을 봤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 30대 후반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누구에게도 중매를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중매술사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 두 방송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나는 안 되겠네.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인데요. 공영방송 KBS가 내놓은 그 결혼 조건을 좀 보세요. 가입 조건이 4천만 원, 의뢰인이 내건 조건이 1억 원,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이에요. 우연일까요?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교와 KBS 조이 중매술사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결혼정보 업체를 등장시켰습니다. 중매인들의 출연 목적이 뭘까요? 가입하러 오라는 거겠죠. 사람을 두고 등급을 매기고 앉았는데 이걸 본 시청자들, 젊은이들이 결혼이 하고 싶어질까요? 결혼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요? 제작진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